예, 7월 21일 금요일 오전장 5%입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은 그 외국인 수급 보니까 특별하게 반등을 크게 주긴 힘들 것 같다 이런 멘트를 드리고 시장 여유가 좀 생겨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나스닥의 어닝 시즌,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있는 수급 쪽으로 특별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어떤 개인들이나 이쪽 수급에 영향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 원래는 이제 개인들 자체가 원래 소비가 강한 미국이다 보니까 그 미국 개인들은 중장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도 경기도 그 나스닥 같은 5종목, 7종목이 많이 쏠려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급적 이슈, 우리나라 거 미국 거 말씀드릴 텐데 뭐 결론은 괜찮습니다. 변동성이 좀 많을 때 뭐 대처는 제가 포트 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일일비 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크게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건 없고 단기로 매매하는 것 중에 뭐 현금 비율 좀 확보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좀 현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중기 포트는 지금 전부 다 홀딩 시키고 있어요. 자, 테슬라가 지금 2차 전지 우리 메인 포트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여전히 애증이죠. 애증 관계인데 얘가 계속 빠질 거냐 봤을 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어버스크 그 CEO가 어닝 시즌 전에 계속 이런저런 쉴드를 많이 쳤죠. 실제로 뭐 사이버 트럭도 저희가 뭐 나와야 나온다, 뭐 나오긴 했겠지만 실제로 올해 몇천 대 나올지 몇만 대 나올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신차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저가 메릿 우리나라, 중국, 미국에 싼 차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쫓기는 거지 사실. 큰 흐름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MS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대한 단계적으로 많이 매출을 늘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지금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른 완성차 업체하고 비교되는 특별한 점이 테슬라의 아주 그 뛰어난 성장성이 좀 부각됐었는데 이제 그런 게 깎아먹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설명드릴 게 나스닥 100. 그 나스닥 100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은 원래 코스피에 상장된 게 한 1200개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사고 팔고 못하고 선물 플레이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만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정기 변경되는 게 우리는 1년에 6개월, 6월 달과 12월 달 두 번을 합니다. 근데 나스닥은 안 했어요. 나스닥이 상장된 게 사실 5천 종목쯤 됩니다. 전 세계에 뭐 날고 뛴다는 종목들, 테크 종목이나 성장주들이 다 상장돼 있는데 이 5천 개 종목 중에 이제 선물 플레이, 항상 우리 나스닥 선물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지수랑 조금 다른데 이 나스닥 100 종목, 100개로 나스닥을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 보니까 이 5개 종목이, 이 100개 중에서도 5개 종목, 5,000개 중에 5개 종목이 한 43%, 거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지금 비중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2.6%고요. 애플이 12%, 엔비디아 7.3%, 아마존 6%, 메타 4%, 그 뒤에 테슬라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중해진 거죠. 자, 한국처럼 지금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기에 맞춰서 그냥 간혹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언제 했느냐면 이게 지금 신영정권의 박소연님 애널리스트의 이제 글을 발췌했는데 지금 목적은 지금 5개, 7개 종목의 비중을 한 10% 줄인다. 이게 목적이라 해요. 워낙 과중하기 때문에. 왜? 지금 수급적으로 계속 쏠리고 특히 올해도 더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쏠림을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거죠. 강제로. 그 다음에 QQQ나 TQQ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미 액티브 펀드가 많이 없어졌고 정권사나 운용사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ETF 내잖아요. 다양한 ETF, 뭐에 대한 ETF, 뭐 2차전지 ETF, 이런 ETF가 원래 미국에는 워낙 많았어요. 직접 투자도 하지만 이렇게 섹터라든지 묶어서 투자하는 ETF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제일 잘하시는 게 QQQ나 TQQQ인데 뭐냐면 이게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못 사니까 나스닥 100 종목을 추정하겠죠. 거기에다 2배, 3배짜리 같은 올라갈 때 레버리지 쓰는 그런 ETF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조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조정 비율에 따라서 매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왜?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했던 적이 1998년이랑 2011년도 이후에 세 번째래요. 사실 1998년 이전에는 나스닥이 5천이 뭐예요? 1000도 안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98년에 리블렌시 했단 말은 과도했다는 거죠. 이때 뭐냐? 인터넷 버블 닷컴 터기 전이잖아요.
물론 이때 이후도 2년 더 올랐지만 이때 인터넷 혁명으로 해서 성장주 엄청 과도하게 갔던 시기고요. 2011년은 아시겠지만 서프라임 터지고 다시 미국으로 돈이 전 세계 돈이 몰리던 시기입니다. 9년, 10년, 11년 거의 올랐을 막바지 시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금 세 번째 리밸런싱 하는 것들은 나스닥이 지금 목에 찼다. 단기로 이거 봐 꼭지 때 그 파는 것처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98년 같은 케이스는 하고도 2년 더 올랐어요. 물론 이때는 하고 나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리밸런싱 하고 난 뒤에 쏠린 과도한 것들을 강제로 사실은 컨트롤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단기로 변동성이 있지만 이 리밸런싱 하고 난 이후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주식은 제가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애플, 제가 미국 증시의 대표인 애플로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괜찮아요. MS도 괜찮습니다. 과도에 올랐다 이틀 정도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AI 성장 스토리가 나쁘지 않고 미국 애플이나 대표주들의 추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은 아직까지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8월 이후에 고용이라든지 경기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그 시기는 아니라 봐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쏠린 것들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 몇 년 만에 조정이지만 오히려 저는 변동성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질 거라 봐요. 쉽게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쏠림 있을 때 좋은 건 뭐죠? 선순환이죠. 못 올랐던 애들 중에 헬스케어나 바이오 올라가고 다우나 산업재도 올라가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올라가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직도.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수요일 목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FOMC 금리 인상 25bp는 이미 다 선반영 됐어요. 제가 주말에 설명 더 드리겠지만 지금 금리 미국 2년 금리도 안정적입니다. 괜찮아요. 소비 고용도 아직까지 괜찮고 여기에서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900선 안착 과정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00 돌파하고 에코프로 같은 거 개인 붙고 뭐 나머지 하면서 930 갔지만 지금 다시 910, 92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안착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수급이나 신용도 계속 보고 있는데 여전히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정권사 인위적으로 신용을 조절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또 선순환도 잘 되고 있고 근래 들었던 저희가 단기 종목들은 여전히 제가 박스권 아래나 덜 올랐다는 위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방어적으로 보시고 제가 포스코 같은 것들은 절반 팔았는 것들은 이 쏠림에 대한 경계를 방어적으로 했다 보시면 되고 단기 종목 팔았는 현금 들고 계세요. 변동성 보면서 제가 매수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순환 되는 거 덜 오른 섹터 메인 섹터에 들어오는 종목들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되고 그런 건 있죠. 제가 항상 강한 게 좋다, 강한 게 아름답다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런 시기에는 들어오는 게 조금 방어 역할도 합니다. 시장은 그때그때 달라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셔야 되고요. 그 변동성 구간에는 포트 잘 꾸리고 있고 중기 포트 계속 홀딩합니다. 나머지 단기 종목에 대한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시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 싣지 마세요. 자, 일단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마감들 다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